그러면 우리 연세대 문제는 1번 문제 언어 논술 문제가 있고 2번 문제 자료 해석 문제가 있어요. 네. 자료 해석은 이제 통계 자료 해석인데 이게 좀 학생들이 좀 어렵거든요. 네.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석했나요? 어떻게 풀어나갔죠? 네.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 논술은 1번, 2번 이렇게 두 개 있고 1번은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고 2번이 자료 해석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2번에는 저는 수리적으로 좀 뛰어나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수학을 잘했고 그리고 표를 붙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넓다고 생각해서 2번보다는 1번이 좀 어려웠어요. 왜냐면 저는 논술을 처음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글도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대조라는 말이 너무 생소했어요.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표를 만들다 보니 1번 문제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비교 대조라는 말은 일단 그 재심을 독파하고 있지 않은 독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일단 할 수가 없는 문제 자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선생님이 표 만들기 공식, 매트릭스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딱딱 기준점을 갖고 정확히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듯 비교 대조를 해서 딱 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1번 문제에서는 이제 남들보다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매트릭스 기법으로 1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기법 하니까 비교 대조는 식은 죽 먹기다. 네. 뭐 그런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이어서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요? 자료 해석이 참 어렵게 나올 텐데. 네. 저는 처음에는 1번을 걱정했기 때문에 2번쯤은 1번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어요. 근데 2번 문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 해석 강의를 개설하셨을 때 처음에 고민했죠. 들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저는 논술을 처음 하는 거고 선생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듣기로 했죠. 그래서 들었는데 좀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. 일단 저는 표를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선생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있었어요. 전체적인 사고를 저한테 하게 해주셨죠. 그리고 사소한 용어 같은 경우 원래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가 점점 증가하는 상태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남들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라는 정확한 표현을 썼거든요. 양의 상관관계. 네. 그리고 표와 다른 표는 또 점점 하락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건 음의 상관관계라고 또 정확히 표현을 했죠. 그렇죠. 네. 그 외에도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용어를 저는 매끄럽고 명확하게 이 표현이 어울리는 곳에 정확히 쓸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강남 메가스터디에서 자료 해석 강의를 깔 때만 해도 학생들은 이제 자료 해석이 뭐냐, 도대체 그 수업이 왜 필요하냐, 뭐 이런 반신반의 이런 게 많았는데 실제 자료 해석 강의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같이 표를 해석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됐죠. 네. 그리고 그 자료 해석 강의는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사회 탐구에 나오는 사회 문화나 그다음 한국 지리에 나오는 도표 문제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보다 더 심한 내용들이 들어있죠. 네. 특히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통계의 기본도 알아야 되죠. 네. 그래서 우리 상관관계, 인과관계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독립변수, 종속변수의 개념 그 다음에 허위변수, 외제변수 이런 개념들도 좀 알아야 문제를 풀기가 쉬웠겠죠. 그렇죠. 특히 요즘 이제 논술 문제는 실험심리학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 우리 행동경제학과 실험심리학에 있는 실제적인 통계, 실험 이런 것들이 동원되니까 실험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죠. 네. 그래서 자료 해석 강의를 따로 개설한 것이었죠, 제가. 네. 자, 그러면